느린 걸음님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. 남편분은 43세, 부인분은 45세, 지방국립대 회계학과 둘 다 뭐 CC이신가 봐요. 그래서 남편분은 사립대학교 교직원 17년, 부인분은 공무원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. 퇴직? 18년 퇴직하고 퇴직. 예. 그리고 자녀가 첫째, 둘째, 중학교 3학년, 1학년, 둘 다 남자. 그다음에 뭐 두 분 다 어느 정도 영어를 좀 하셨어요. 공인 점수는 없지만 뭐 영어 공부를 예전에 좀 하셨던 모양이에요. 가용자금 2억 정도. 결혼을 좀 일찍 해서 아이들이 나이가 있다. 그리고 첫째가 중학교 3학년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?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 중학생이면은 여전히 독일어 열심히 공부해서 독일어 외국인으로서의 최상급 수준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가용자금을 고려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 먼저 보내고 남편분은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, 예, 그게 합리적이에요. 그게 좀 더 안전해요. 2억 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독일에 간다? 자금이 좀 부족해요. 왜냐면은 계획대로 100%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자금이 떨어지기 전에 뭐 아주 양질의 취업에 성공을 하던가 영주권을 확보하던가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다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이 한국에 남아 있고 부인하고 아이들만 먼저 독일에 가서 아이들 독일어 공부 시작하고 엄마 영주권 받고 아이들 또 남자아이들이니까 미성년자일 때 엄마를 따라 나가서 해외 거주를 시작을 했으면은 이거 자연스럽게 독일 영주권, 시민권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럼 독일 영주권, 시민권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아이들은 당연히 뭐 한국의 군대 문제도 역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죠. 그리고 예, 그렇게 엄마가 영주권 확보하고 아이들도 뭐 독일어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이루어진 다음에 남편분이 따라 들어가서 그때부터 독일어 공부하고 무슨 뭐 트럭을 운전하든 뭐 배관공 공부를 하든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다음에 회계 경력은 길지만 근데 회계도 나쁘지 않아요. 독일어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실은 이제 두 분이 좀 나이가 많아서 독일어를 얼마나 잘 공부할 수 있을 것이냐,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예전에 지방국립대 회계학과 들어갈 정도면은 사실 공부에 소질이 어느 정도 있다란 얘기거든요. 뭐 예전에 요새 이거 뭐 직어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예전에 직어국의 회계학과면은 커트라인이 꽤 높았어요. 제 기억에는.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. 그러니까 공부에 두 분 다 굉장히 소질이 있기 때문에 독일어도 똑같아요. 어학을 공부하는 방법을 대부분 잘 몰라서 못하는 거지 하다가 포기하고 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지 꾸준하게 한다면은 못할 이유가 없어요. 점수가 무슨 뭐 C2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B2, C1 정도까지는 한 B2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다. 시간을 두고 오래 공부하면은 C1까지도 누구나 갈 수 있다. 저도 그랬으니까. 독일은 아니지만 영어 같은 경우에.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독일어를 먼저 공부해보면서 내가 이 정도면은 독일어로 회계 업무를 할 수 있겠다, 없겠다 판단한 다음에 회계를 포기할지 말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무슨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고 법인세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도 모르고 4대 보험을 왜 나만 내는 게 아니라 고용주도 내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요. 어떤 경우에는 부가세가 뭐 면제가 되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적어도 그건 알 거 아니에요. 이런 큰 조직, 이게 뭐 지방대학교, 국립대학교 회계장부니까 얼마나 그 회계장부가 큰 장부예요. 그거를 하여튼 17년 동안 다뤄봤으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어학만 되면은 사실 두 분 다 현지에서 회계사 혹은 세무사 이거 도전해보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. 실제 옛날에 보면 미국에서 예전에 무슨 뭐 회계사, 세무사 이런 거 하시던 분들 보면은 뒤늦게 나이 30 훨씬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회계 공부 새로 해가지고 회계사 자격증 따가지고 나이 60, 70 먹어서도 미국에서 회계사하고 뭐 호주에서 회계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셌어요. 믿기지 않지만 이거 예전에 얼마 전에도 이거 그 기사도 있었었어요. 미국 교민 회계사 뭐 시애틀 미국 교민 회계사 어디
실리콘밸리에서 한다는 분이었나? 뭐 그런 기사 뉴스 같은 게 한번 여기 회계사가 된 교사 출신 뭐 이런 제가 이 기사를 언뜻 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. 이런 거 한번 읽어보세요. 1985년에 처음 이제 미국에 갔는데 뭐 이분이 뭐 다른 거 뭐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유학을 하려고 와가지고 뭐 교직에 담았던 분인데 뭐 교육 철학 뭐 이런 거 그냥 완전 문성한 거죠. 이런 거 공부하시다가 미국 가서 뭐 교민 언론에서 무슨 뭐 교민들 동정 기사도 쓰고 뭐 그러셨겠죠. 그걸 하고 뭐 했는데 1985년에 미국 갔는데 2001년이 돼가지고 회계사 자격을 그때 진로를 바꿔가지고 그때 땄어요. 그리고 20년 동안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. 회계사를. 1985년, 뭐 15년 후에. 그럼 85년에 오셨으면은 서강대학교 철학 전공하고 포항제철 중고등학교에서 윤리를 2년 가르친 다음에 온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나이가 한 30쯤에 오신 거잖아요. 모르긴 몰라도. 근데 나이 30에 와가지고 15년을 더 보냈어요. 그럼 나이가 45살이잖아요. 45살. 그때 회계사 진로를 바꿔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이미 얼굴 보세요. 이게 지금 뭐 한 70세는 되셨잖아요. 60, 뭐 대충 얼추 계산해도 65세? 65세, 70세 가까이 되셨단 말이에요. 70까지는 안 넘으셨으려나? 근데도 아직까지도 회계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. 왜? 한국에서도 뭐 의치약한수 뭐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회사가 잘려도 그래? 회사 잘리면 나 동네 사람들 상대로 뭐 세무 업무나 하면서 뭐 짜잘하게 뭐 먹고 살지 이게 가능하니까 회계사가 그게 가능하거든요. 미국 같은 경우에도 모든 연말정산을 동네 세무사한테 가서 해야 돼요. 그 인롤드 무슨 에이전트인가 해가지고 미국 세계사 자격증 뭐 이런 거 있고 세무사 자격증 이런 거 쉬운 거 있거든요. 그거를 통과한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되게 세무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. 많다고요. 독일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딱 이 할아버지 나이잖아요. 2000년 당시에.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독일어 공부 빡세게 해가지고 독일 회계사 세무사 자격 취득한 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경력 쌓다가 뭐 만 50세에 세무사 자격증 취득하는 거, 뭐 회계사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. 저는 그렇게 봐요.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용기를 내봤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기숙학교 같은데 공립 김나지움 기숙학교 혹은 김나지움은 아닌데 무슨 뭐 그런 데들이 있어요. 뭐 게마인샤프트슐레라고 그래서 김나지움 레벨의 과목들도 있고 레알슐레 레벨 과목들도 있어가지고 이걸 막 섞어서 가르치는 데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학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둘째는 모르겠는데 첫째는 단기간에 현지 김나지움 애들하고 1대1 경쟁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정도의 독일어 실력이 빨리 안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괜히 그런 김나지움 억지로 또 거기에 또 억지로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넣어드린 경우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아비투어 점수가 뭐 1.9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도 다들 9평호는 넘더라고요. 한 9평호가 한 2.12 이 정도 되는데 한국 아이들은 김나지움 억지로 들어간 애들도 2.0은 넘어요. 근데 그걸로는 뭐 의대를 가라는 얘기는 아닌데 의대 갈 수 있을 정도 레벨은 아니란 말이야. 의대 외에 뭐 다른 학교 갈 때는 뭐 문제 없고 아무 전공 뭐 회계 뭐 법대 이런 데는 사실은 2.0 레벨로도 다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하여튼 성적이 좋은 성적은 아니니까 혹시라도 내가 막 특별하게 원하는 무슨 뭐가 있을 경우에 약간 불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려면은 뭐 게마인샤프트슐레 같은 이런 데가 끼어 있는 기숙사 이런 데 공립학교 좀 저렴한 데 가면 좋고 둘째는 그냥 과감하게 김나지움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도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 근데 둘째도 일단은 만 12세는 넘은 상태라서 12세가 많이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하면은 둘째는 원어민급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서두르면은. 그래서 아무튼 그 각각의 케이스가 첫째와 둘째가 같은 학교 노리기가 애매할 수도 있다. 그리고 각각의 원하는 커리어가 뭐냐에 따라서도 그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야 되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첫째, 둘째 커리어 방향에 따라서 좀 다양한 그 전략을 추구해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첫째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서두르시는 게 유리할 것이다.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.